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환절기인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초입인 것 같은데,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아직까지 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지금 뭐 산불이 또 나고 있잖아요. 산불도 조심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 담뱃불 꼭 좀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곧 대선 전국 6월 3일에 대선도 열리죠. 그리고 뭐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았는데 투표들 다들 잘 하시고요. 이 나라를 걱정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 걱정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한 표 여러분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셔서 투표, 선거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투표를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뭐 원래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제가 제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방송 이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제가 짜증이 납니다. 자, 근데 지금 상태는 더 뭐 좋지를 지금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하고는 목소리가 좀 다를 텐데요. 이해 좀 너그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정치 테마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0.75명 시대에 지금 진입을 했고 거의 전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출산율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복지 차원의 요인도 있을 겁니다. 심히 걱정이 되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게 더더욱더 좀 치명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뭐 65세가 사실은 제가 노인 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 10년 정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요즘 65세 분들은 거의 총각이죠. 그리고 처녀 총각입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체력과 그리고 뭐 외형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75세 정도는, 최소한 75세는 넘어야 뭐 노인 정도?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65세가 경제활동이 멈추는 나이가 아니라 75세 정도는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저출산 대책이 범국가적으로 말이죠. 뭐 어느 정치인 할 거 없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는 나오긴 하는데 현실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더 많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빨리 많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저출산이 꼭 뭐 지금 대선 전국이라서 더더욱더 말이 좀 많이 떠드는데, 대선 전국이 아니더라도 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긴밀히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물론 여태 해왔지만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버를 좀 그러한 시점이다. 그게 바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이 저출산도 문제지만 이 비혼 출산이라고 합니까? 비혼 출산. 그래서 요즘 뭐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청년 세대 10명 중에서 4명은 비혼 출산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뭐 신문에 보도가 나긴 났는데, 어쨌든 뭐 비혼 출산이든 그냥 뭐 정상적인 출산이든 결혼 출산이든 할 거 없이 이 출산율이 조금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복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복지 부분에 좀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정도인데, 그죠? 범국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인데 자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저출산 대책만큼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0.65% 16.56포인트가 퍼센트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요. 0.65%가 상승을 했는데 미리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떠한 가격대는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는 정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종가보다는 조금 다음 주에는 하락하지 않겠나.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트럼프의 어떤 관세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람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닥권을 찍고 2300대를 찍고요. 다시 2585원까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올라왔습니다. 4월 7일경부터, 그죠? 대략 4월 8, 9, 하여튼 4월 10일경 전후로 해서 다시 코스피가 반등을 많이 했는데 2300 대비 2580원까지, 560원까지, 그래서 260원이나 지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만족을 하지 못하죠. 제가 올해 연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3000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연말 기준으로 3000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앞전,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올려놨지만,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한번 조정이 조금 올 때가 되지 않았나 봐지고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뭐 2600대를 이제는 당연히 돌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다들 뭐 응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해서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은 뭐 16.56%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7.05% 포인트가 상승을 한 0.98% 거의 뭐 1%의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코스닥도요, 이제는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긴 하는데, 이 조정이 좀 크지 않고 작은 조정이 이루어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일시적인 조정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에, 뭐, 당장 뭐,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주초부터는 조정이 오지 않겠나.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진행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뭐 조정은 어느 구간이든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조정 구간은 오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어떠한 금융시장이든지 다들 조정은 오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시고, 혹시나 수익 난 종목들은 서탑을 그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출산 관련주로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은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 예전에는 뭐 이름이 보령 메디앙스였는데 이제는 상장 기업명이 메디앙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메디앙스가 주춤주춤 조금 거렸어요. 그죠? 조금 주춤주춤 거리긴 했는데, 근래의 주가가 이번 조기 대선 때문에, 그죠?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파동을 많이 일으키는, 근데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이 조기 대선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선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이 해당 종목도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상승폭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선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이 정책주로서의 자꾸 뭐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출산 관련한 그런 정책은 언제 어디든 꼭 대선 때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번 더 앞전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선주와 관련해서는 이 무방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무방을 하진 않고요. 우리 저희들 유료 회원들한테만 이렇게 종목을 어필을 해드리는 거고, 대선주는 이 방송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대선주와 관련해서 물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은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한 대선주에는 편입을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왔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을 불타기 해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물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선주에 편성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자, 메디앙스입니다. 메디앙스는요, 뭐 수유용품도 있고요, 왕구 또 용품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예전에 아가방 컴퍼니와 거의 쌍두마차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아용품 그리고 뭐 저출산 관련주 하면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인데 이제는 많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지금 애기들 뭐 장난감이라든지 또는 애기들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분유와 관련되어 있는 뭐 분유에봐야 남양유업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죠. 메일유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다변화가 되었고요. 제품군이 어떤 판매하는 제품, 유아용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상장기업들이 제법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종목들이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의 어떤 테마를 생각을 했지만 오늘 실질적으로 저출산 관련주가 테마를 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출산 테마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앙스를 한번 보면 차트는 지금 굉장히 단기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죠. 자, 근데 여기가 2200, 대략 한 2300원대가 뭐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 지지선은 어떤 이 대선 국면에 벗어나면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죠? 여기서 지금 현재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하락을 많이 하고 오늘 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많이 때려졌으니까 이제는 뭐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뭐 복불복이죠. 예, 복불복인데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내일이나 모레도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데 지금 들어가긴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구간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싸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죠. 철저한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고 그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떨어졌으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종목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는 돼서는 안 돼요. 자, 많이 떨어졌어요. 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뭐 슬프겠죠, 그죠? 예, 굉장히 슬플 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하면 됩니까?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기업의 가치를 제고를 하고 이제는 너무 저평가다 뭐 이런 판단이 든다든지 굉장히 이제는 투자할 만한 그죠? 그런 시점이 왔다라든지 예, 이제는 뭐 더 떨어질 값이 없다든지 이런 식의 판단이 되어야만 투자를 하는 거지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메디앙스를 한번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기준에는 당기순 손실이 났고 영업손실 나고요. 2023년에도 영업손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당기순 손실이 기록되고 있죠. 그렇게 재무적인 성과는 그래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기업에서는 그나마 부채 비율은 그래 큰 수준은 아닙니다. 53% 정도 되니까 그죠? 53% 작년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보장은 없지만 일단 현재 실적을 가지고는 실적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못 무너진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그럴 리는 없겠죠. 자, 근데 어쨌든 뭐 재정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가 조금 장점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거의 뭐 부채 비율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유보율은 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또 PBR이 0.37 정도 됩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저 PBR주.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죠. PBR이 낮으면. 자, 근데 지금 현재의 PBR은 사회 구조상 PBR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이 PBR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상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PBR이 다 대체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적인 상황에서도 이 그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만한 썩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매출 금액이 작년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2022년 700억이었고, 그죠? 2023년에는 660억, 그리고 작년에 490억. 매출이 지금 3년 연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5년치를 한번 볼까요? 700억대를 유지를 잘 했습니다. 유지를 잘 하다가 2023년도와 2024년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기업은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죠. 자,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현재 2,570원으로 유지가 되는데 매출 금액이나 영업이익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그러면, 호전이 된다고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 이 재무제표로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매수를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이와 반대로요. 아가만 컴퍼니도 똑같죠. 예, 상승을 하다가 쭉 떨어졌다가 오늘 잠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저출산 관련주가 추가로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위험성은 부담스럽다. 위험성이 충분히 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가만 컴퍼니는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메디앙스보다는 낫습니다. 비교적 회사가 깨끗해요. 예. 그래서 메디앙스에 비해서 아가만 컴퍼니는 매출도 1743억, 1864억, 1827억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이름 그 자체가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아가방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영업이익은 166억에서 152억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재작년보다는 상승을 했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아가방 컴퍼니도 말이죠. 이 회사가 실적이 그래 좋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상화가 기업이 완전히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되었고, 자, 부채 비율은 더 작습니다. 메디앙스보다. 회사는 매출도 대략 한 몇 배입니까? 4배 정도 이상이고요. 부채 비율도 오히려 더 낮습니다. 이 기업이 더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가 하기는 하는 거지만 퍼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 19.16이라고 되어 있는데 19.16은 작년 2024년 실적 재무제표 대비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19.16이고요. 업종포가 200을 넘어가는데 100이 넘어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100이 넘어가는 퍼는 큰 우리가 분석할 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 수준도 작년 실적 대비 지금 주가로 했을 때 퍼 수준도 완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고평가되었다. 무조건 고평가되었다. 다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익을 잘 내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 퍼 기준도 높지 않는, 즉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다. 자, 그런데 조금 거슬리는 게 이건 정책주에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오가죠. 그죠? 여러분들 많은 언론이라든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20여일 전인가요? 그 전에 한덕수 총리 관련주를 제가 유포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다 상승을 다 했습니다. 다 상승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대선주를 어필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정치 테마주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3년, 5년 이렇게 또 물려있는 그런, 그러다가 손절하고,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무방에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료원들에게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냥 종목을 주죠.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 관련주도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관련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벌써 뭐 상승을 다 한 상황에서 무슨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가면 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그 종목을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매출도요. 자, 보령 메디앙스는 500억이 지금 안 되는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800억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2025년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 매출 금액이 5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를 투자를 내가 저출산 관련주로서 투자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 뭐 정치 테마주가 아니고 저출산 관련으로 충분히 매출의 상승이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아가방 컴퍼니를 매수를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비교해보면 메디앙스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에 비한다면요. 그럼 굳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회사가 동종기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 저출산 관련주로서 뭐 유아용품과 관련해서 이런 기업이 있는데 굳이 왜 메디앙스를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두 종목을, 내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메디앙스보다는 예, 아가방 컴퍼니를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메디앙스의 뭐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잘 탈출하셔야 됩니다. 예. 뭐 내일이나 모레 계속적으로 좀 저출산 관련해서 종목이 상승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걸 제가 추천을 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메디앙스와 아가방 컴퍼니 정도 두 종목 정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 캐리소프트입니까? 캐리소프트. 자, 캐리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죠. 캐리소프트 맞나요? 캐리소프트 맞는 것 같은데. 자, 예, 캐리소프트. 자, 캐리소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유아와 관련한 콘텐츠 미디어, 그리고 영어 유치원, 헬로캐리라는 영어 유치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이제 정배열로 잘 이제 돌아서긴 했습니다. 차트가.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으니까 자, 정배열로 구성을 잘 하고 있어요. 오히려 차트는 앞전 두 종목보다는 이 회사가 더 차트 모양은 좋아 보입니다만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2022년 100억, 2023년 85억, 그리고 작년 2024년 기준은 57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영업 손실이 3년 연속 21억, 37억, 36억 손실이 기록이 됐고요. 단기순 손실은 14억, 55억, 49억. 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3년간 이렇고요. 5년간 한번 볼까요? 5년간도 역시 손실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식적으로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5년 연속 상장 기업이 특히 이 기업은 코스닥 기업이잖아요. 코스닥 기업인데 물론 업종상 이 기업이 유지가 되어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유아와 저출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자, 코스닥 기업은요,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들어가서 상장 폐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또는 뭐 고유 기업이라든지 독점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나도 유지가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출 기준도 지금 57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5년 연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상장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판단했으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 기업의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테마주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안정성 원리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기업은 그냥 아무리 주가가 100배, 1000배가 가더라도 예, 그런 습관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한탕주의로 뭐 들어간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한탕주의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복리 수익을 얻게 되면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있을 건데 그걸 내팽개치고 그러면 그럴 바에는 그냥 로또를 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캐리소프트 종목을 보유하신 분
지금 수익 구간이라면은 저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는 정배열로 잘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죠.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 회사가 이 관련한 컨텐츠를 영어 유치원 헬로캐리라든지 이런 컨텐츠가 독점이라고 그러면 이 회사는 상장 유지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에 뭐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캐리 서포트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이쁘지만, 재무적 분석에서는, 그렇게 납득할 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납득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투자는,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토박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애기들, 신발, 의류, 그리고 왕구를 주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예, 하는데, 저도 사실적으로요, 이 기업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요, 중국 저출산 관련주로도 편성이 많이 돼요. 그렇도 뭐 기업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중국도 지금 저출산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는 몇 배 더 지금 힘들고요. 젊은이들이 정말 이제는 통계, 치도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니까 아무래도 자기 자국의 어떠한 부분에 조금 좋지 못한 리스크 부분은 보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채 비율은 3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기업도 곧 망할 정도, 이 정도는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닌데, 매출이 500억, 486억, 447억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다 구현을 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은 구현을 했지만 당기순 손실로 다시 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이고요. 손실은 작년에 한 해 손실이 좀 났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저 PBR주로 들어가죠. 0.73 저 PBR주로 들어가는데, 여기 퍼가 수치가 계산되지 않는 것은 작년에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재무적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불완전한 그런 어떤 프레임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양봉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흘러내렸는데, 근래에는 상승 구간이 있었죠. 크게 급등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5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이 있었긴 했는데, 다시금 조정을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대표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관련주 테마가 불어가지고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되는 그런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안정성 원리에서 저는 추천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정성 원리에 의해서는 추천은 하지는 않겠어요. 어쨌든 기업이 망한다, 그리고 힘들다, 부도가 나지 않느냐, 파산하지 않느냐,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감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근데 근래에 정책에 의해서 지금 다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괜찮다, 이 회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저출산 관련주 하면은 나오는 종목이 삼성출판사입니다. 근데 이 삼성출판사가 무슨 이 저출산 관련주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놓으시길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핑크퐁이라는 IP,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유아용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죠? 예,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이 회사가, 삼성출판사가 그러한 유아용품을 만드는, 판매하는 그런 기업의 대주주거든요. 핑크퐁.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핑크퐁. 예, 그래서 애기들 장난감. 예, 어쨌든 그냥 유아용품이라고 할게요. 그 관련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대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출판사가
주로 저출산 관련주 하면은 테마가 불면 반등을 하고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는 나중에 그걸 봐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오늘 잠시 그죠 양봉으로 돌아서서 예, 대략 1.92% 2% 조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승을 했는데 좀 밋밋하죠. 밋밋하긴 밋밋한데 삼성 출판사가 저출산 관련주에 편성이 되어 있다. 예,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트는 오히려 곧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업도요. 자, 보시면 압니다. 이 삼성 출판사가 매출이 500억이 넘질 않아요. 3년 연속. 5년을 볼까요? 5년에 예전에 한 번은 그렇죠.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500억을 초과했는데 2022년 3년 연속 지금 400억대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죠. 예. 근데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18.24%로 굉장히 안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기업이 굉장히 이익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썩 좋은 편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재무제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업 손실 때문이죠. 단기순이익은 납니다. 단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보시면 나와요. 그죠? 영업의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도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빨리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영업 손실은 기록되지만 단기순이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떨어지니까 영업 손실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영업 손실 폭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단기순이익에 크게 기여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익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매출도 최소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는 매출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퍼는 13 정도, 13.65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네요. 업종퍼는 163, 100이 넘어가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순이익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 바람은 영업 손실이 이익으로 구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출이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은 저점이 이제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지지선을 좀 강한 지지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 이왕이면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천원대까지 조금 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기다려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출판사인데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핑크퐁이라는 그런 자회사 그 대주주입니다. 거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의 대주주다. 그래서 삼성출판사는 항상 저출산 관련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정책주와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깨끗한 나라가 있죠. 깨끗한 나라. 여러분 깨끗한 나라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나라. 그죠? 기저귀, 애기들 기저귀와 물티슈도 아마 위생용품 관련해서 예,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깨끗한 나라도 오늘 대략 3.54% 정도 그죠? 이렇게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3.54. 최고가가 6.88인가요? 올랐다가 종가가 3.54 오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 관련해서는 위생용품 테마주로도 들어갔거든요. 위생용품 테마주로도 상승을 하고 어른용 기저귀도 만들고 있는 걸로 그리고 우리 치매를 겪으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관련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두 개 다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테마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저출산 관련주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이 대선,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이루어질 때 대선주 정책주에는 항상 저출산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테마를 조금 많이 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6천억에서 5,100억 그리고 작년에는 5,300억인데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계속적으로. 그래서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손실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00, 300억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의 유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유동성이. 이익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계속 173%, 203%, 226%로 상승을 한다.
자, 어떤 그 기업군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저출산 관련과 고령화 사회 테마주로서 어떤 가치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기업이 빨리 5천억대 매출을 하면서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 물론 뭐 구조상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데 5천억대 매출을 하면서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좀 기업의 경영상이 조금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만약에 한 뭐 5%대 250억 300억대 이익을 내준다 그러면 이 기업은 주가는 여기에 머물 주가가 아니죠. 최소한 10,000원대는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요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는 좋아요. 잘 탄다는 건 아는데 실적이 기반이 좀 되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2019년도 때, 그죠? 2019년도 때 액면 분할을, 하면서, 그죠? 액면 병합을 했나? 그렇죠. 액면 병합을 했을 겁니다. 병합을 하면서, 주가를, 위로 끄집어 올려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 가격이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박스권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박스권에서 최소한 밑으로 빠져서는 안 되죠. 그죠?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상단에 헤딩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지금 정치 이슈와 맞물려서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2024년 초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책, 대선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정책주로서 편성이 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정책과 관련해서, 대선주와 관련해서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상 기업의 실적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오히려 박스권이 좀 더 기간을 좀 더 끌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당장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호전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 하겠죠. 근데 지금 차트상에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이 모르겠어요. 이때 상승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저출산 관련 대선주로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실적이 그래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익이 구현이 된다든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모든 종목을 그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지만, 늘 제가 강조를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들어가야 될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나 경제적인 기반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조금 어떻게 순풍을 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 기업이 아무리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종목의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 저출산 관련하면 아가방 컴퍼니나 메디앙스보다는 꿈비라는 회사가, 그죠? 꿈비라는 이 회사는 바우처, 그죠? 유아복지와 관련된 바우처 최고의 수혜 기업이죠. 그래서 이 꿈비라는 회사가 많이 꿈틀거리기도 했는데, 그렇죠? 저출산 관련해서 이제는 꿈비라는 이 회사가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도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오늘도 무려 1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갭을 다 메우고 지금 다시 반등할 추세도 보이긴 하는데, 이 회사가 이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관련한 기업인데, 어쨌든 그건 좋다 이거죠. 근데 이 기업이 과연 실적을 그대로 유지를 잘 하고 있느냐? 자, 매출은 3년 연속 272억, 289억, 작년에는 395억으로 100억대가 좀 늘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당기순 손실을 자꾸 구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죠? 계속 구현을 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114% 정도 구현을 하고 있네요. 유보율은 괜찮은 수준입니다만, 이 기업이 과연 우리가 이 기업은 너무 좋다, 진짜 이건 반드시 매수해야 돼, 이 종목은 내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급등과 급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조기 대선 시국이라서 그렇다라는 판단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이 꿈비라는 회사가 우리가 완전히 이건 투자해야 돼 라는 그 정도의 종목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예,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을 반복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바우처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는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늘어나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99.9%거든요. 그런데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는 어떤 저출산 관련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없죠. 그래서 99.9% 상승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지금이 만약에 어떤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고요. 어떤 그 기업의 실적과 동반도 하고 매출은 100억이 올랐어요. 요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아무래도 바우처 산업을 증가할 거니까, 그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 단기 투자를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좀 모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손실이 나고 하지만 좀 멀리 보고 이 기업을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이 기업은 바우처 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매수해서 매집을 해 나가셔도 꾸준히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는 지금 들어가기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저 대선 국면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국면이라면 내가 계속 모아가겠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러면서 테마가 또 풀어주면 땡큐 하겠죠. 그죠? 예, 땡큐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꿈비가 이야기들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늘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근래 상장 한 3년이 아직 안 된 에러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자제를 좀 할게요. 에러코스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펙 합병 상장을 했던 그런 회사인데, 그래서 요 종목은 아직까지 언급을 조금 하기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찌라시가 또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찌라시도 좀 많이 불었고, 그리고 이 거짓 정보가 좀 흔하게 언론상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그리고 여의도 시장에서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정보가 좀 유출이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주 관련해서 관련주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에러코스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기업은 한번 볼까요? 기업은 드리기는 좀 힘들다. 자, 작년과 재작년 연속해서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매출액은 앞전 우리 꿈비라는 회사하고 똑같죠. 이 꿈비죠. 이건 안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똑같이 100억이더라고요. 자, 에르코스라는 회사를 보시면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죠.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상장한 지 3년이 안 된 종목은 좀 투자를 조금 자제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기업은 왜 그러냐면요. 물론 상장할 때 재무제표 분석을 다 하고 금감원에서 확인을 다 하겠지만, 지금 현재 2022년, 2023년, 2024년 이 3개사 재무제표잖아요. 올해 재무제표는 지금 현재 나오질 않았어요. 1분기도. 그죠? 자, 작년 이 상장할 때 이 재무제표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비상장 기업은 물론 외부 감사 업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합니까?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는데, 상장 이제 하기 위해서, 그죠? 한 번 더 이렇게 각각의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장시키기 전에 많은 절차를 거쳤을 건데, 어쨌든 상장하기 전에 어떤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3년이 아직 되지 않는 기업은 상장되기 전에 어떤 그런 재무적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이익이 잘 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점 부호가,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문 부호가 붙죠. 한 번 더 파동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않겠다. 이 재무제표가 맞다면 나쁜 재무제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무제표로 와우 대박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정치인하고요 관련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뭐 해명은 했습니다. 아무 관련 없다고 해명은 하긴 했는데도 또 뭐 이 투자자들은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냐 뭐 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뭐 반등 구간이 그렇게 뭐 무조건 100%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오늘 뭐 어쨌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관련해서 정치계에서 뭐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저출산 관련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기업에 방문을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 투자는 조금 어설픈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아니야 지금 무조건 간다 뭐 난 살래 뭐 그러신 분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레임을 꼭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이 꿈비라는 회사, 그죠? 이 꿈비라는 회사가 그러면 뭘 만드느냐? 뭐 이런 말씀, 놀이방 뭐 매트라든지요. 놀이방 가면 우리 매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기 침대, 이쁜 아기 침대, 뭐 2층 침대도 있고 1층 침대도 있는데요. 그리고 베이비룸을 꾸미는 그런 소재, 그리고 뭐 침구, 가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5월이면 다음 달이면 또 뭐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5월에 신부이라서 결혼 시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요. 정책들도 쏟아지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더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관련주나 고령화사회 테마주는 지금 분명히 어떤 정치인이라도 거기에 대한 정책은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들 하고요.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2027년에 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닙니다.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17%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그죠?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우리는 벌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제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치인들도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말들이 안 나와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저출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저출산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끄신 그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만들게끔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의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한 정책 그 대우 그리고 그 국가 복지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정치는 단 한 명도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조기 대선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제가 뭐 자제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아쉽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좀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출산 관련주, 오늘 뭐 테마가 불기도 했고, 저출산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금,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좀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으시고, 다음번에는, 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매수를 하실 때 반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뭐 가감하게 위험을 부담을 하고 좀 더 들고 가고 싶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매수하신 분들 중에 더 들고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거는 괜찮은데 스탑을 걸고요.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합니다. 기분도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합니다. 그죠? 그런 시즌입니다.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2025년 4월 29일입니다. 내일은 4월 마지막 날이네요.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투하시고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다가가시기를 개인적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